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우리의 일상 회복은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6인으로 제한이 늘어났을 뿐 사실은 거의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은 테마별로 보면 탈모 테마도 있고요. DMZ 평화공원 테마도 있고 또 바이오 쪽에서도의 어느 정도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요즘 시장 자신 없게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작은 테마들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은 최재원 위원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죠.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시장 다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이 참 어렵죠. 어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좋다, 흐름이 참 좋은데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 좋은 흐름이었고 나스닥도 한참 오르던 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우주 만물의 중심, 우리 나스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딱 봐도 큰 하락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바로 다음날이 아니죠. 당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당일날 미장 열리자마자 이거 몇 프로 빠졌나? 2.5%까지 빠졌다가 네.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생각한 그대로 큰 하락이 나와주면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고 너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주식 전문가를 할 게 아니라 해외 선물 전문가를 했었어야 되나 봐요. 미국 시장을 너무 잘 맞춰서. 그랬으면 돈을 좀 더 잘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상대로 미국 나스닥은 예상대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 아래로 정말 많이 열려 있는 게 바로 나스닥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저걸 따라가게 되면 많이 곤란해요. 사실 이게 많이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파동상 조정을 끝냈어요. 어느 정도 끝낸 모습인데 여기서 한번 조정이 연장이 나오면은 그거야말로 참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탈출의 기회는 좀 주고 내려가든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피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상방이 맞아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줘야 되는 차트가 무조건 맞는데 계속 거슬리는 게 이 나스닥 차트. 나스닥은 아직도 큰 하락을 대충 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하락을 염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만 그래서 놓고 보자면 디커플링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만물의 중심은 나스닥이니까. 근데 현재 우리나라 차트만 딱 놓고 보면 상방을 좀 가리키고 있고 연장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최소한 ABC 정도는 마무리를 해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A만 나왔단 말이죠. 단파동이긴 한데 그래도 A가 나왔고 지금은 B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여기서 ABC가 아니라 임펄스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 미 증시가 저러니까 저도 사실 혼란스러워요. 계속해서 네. 코스피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제 움직임을 보니까 나스닥은 하방이고 그러면 뭘 기대해 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이 파동을 연장할 거냐 아닌가의 기준, 이 조정 파동이 연장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준을 아래로 잡아놔야 되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고양이 얼굴도 없애셨네요. 이거 제가 없앤 거 아닌데 누가 제 거 만지고 없앴나 봐요. 이제 그 파동이 잘 안 그려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올라가야 되는 그림은 맞아요.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고 코스피는 그냥 조정보다는 상방적으로 확실히 확률이 조금 높아져 있어요. 한 7대 3, 8대 2 정도 높은 상황에 현재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코스피가 나스닥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을까. 사실 나스닥이 선행이고 코스피가 따라간다는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정말 올해 많이 오른 이 나스닥을 어느 정도는 작년이죠.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이 나스닥을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스닥이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완전히 따라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예 못 따라갔죠. 네. 아예 못 따라갔죠. 여기서부터가 우리나라는 여기인데 이 완전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완전 네. 디커플링. 그렇다면 반대로 나스닥이 내릴 때도 디커플링을 기대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조금 힘들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차트만 놓고 보면 상방이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지금부터는 반반 다 열어놓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선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가 나스닥과 디커플링해서 어느 정도의 상방세를 다시 한번 내보내주는 거를 좀 기대해보자. 기대해보면 기대해야겠죠. 우리는 나오면 좋은 거니까 기대를 좀 해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확률은 다시 반반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위아래 어디로도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선들을 좀 잡고 이탈한다면 좀 과감한 손절도 필요한 시점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좀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자리에 와 있다. 어려운 국면에 맞이해 있고 저로서도 코스피와 나스닥이 완전 다른 차트를 그리니까 뭐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도 반반.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네. 여기 앉아갖고 제가 국내 지수 움직임을 반반으로 두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나스닥은 분명히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는 분명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디커플링이거나 아니면 역시 무적의 나스닥 내릴 줄 알았더니 다시 올랐다. 뭐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 잘 네. 나오길 바라면서 현재는 반반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정말 시장을 잘 예측을 하셨던 우리 최재원 위원님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는 게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국내 시장이 갔었거든요. 이제는 좀 나스닥은 하락이지만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훨훨 날아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와 관련된 시장 점검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점검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 시장에서 주목을 하셨을까요? 2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2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DMG고요. 두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 2가지 테마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한 또 이슈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유튜브 채팅창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시장 점검을 해주시면서 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지금 4일 만에 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이 발사이기도 한데 첫 번째 테마가 DMZ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를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DMZ의 군사 이 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는데 그 관련주들 고인지 스톱인지만 먼저 좀 들어볼게요. 뭐 고죠 당연히. 고고요. 그 이유 자세하게 좀 덧붙여 주시고 아까 속보 나온 내용과도 한번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왜 저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마지막 발악인가 뭔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놓고 보자면 정협주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 근거로서는 이제 무력의 우위성,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우리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체를 어디로 쐈다고요? 어디로 쐈죠? 뭐 어디 바다로 쐈겠죠. 바다로 쐈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쏘면 깔끔하게 여러 사람 다칠 것도 없이 깔끔하게 헤드만 죽일 수 있다. 헤드만 보낼 수 있다. 이런 정도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경협주가 좋을 거다. 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러는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의 마지막 때를 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되었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북한한테 요청을 했을 때 북한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체제 자체가 한 명이 모든 걸 통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사라질 경우 그냥 한 번에 체제가 붕괴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 명이 되게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겠죠. 자기가 사라지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잃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을 할 겁니다. 본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막 어떤 것들을 요청, 예를 들면 뭐 평화협정이나 아니면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때 북한은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구조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가 자다가 벙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다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바다 앞바다에서 현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워 게임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경협주는 좋아질 거다. 이번에 DMZ 이거 또 자체도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경협주는 한번 뛰기 시작하면 테마가 확산돼서 그 막 100개가 되는 종목들이 다 올라요.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DMZ 평화공원 테마로 이렇게 있는 건데 남북 경협주 큰 테마 안에 DMZ 평화공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종전 선언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위한 좀 초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전에 연락만 폭파 이것 자체도 좀 때를 쓴 거였는데 이후에 다시 복원을 했죠. 네. 복원을 한 거 이초에 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를 다시 복원한 시점에서 이미 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종전선언을 이 타임에 꺼낸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좋게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협주 자체가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을 굳이 내가 너를 타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서로 좋게 서로 취할 부분만 취해서 가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협주는 아무리 이 DMZ 테마로 시작해가지고 확산돼서 경협주 테마가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올해 상반기 좀 편하게 돈을 벌고 싶으면 뭘 봐라? 경협주랑 맞아요. 리오프닝을 봐라.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본질, 테마를 항상 볼 때 본질을 봐야 돼요. 이게 뭐 음모론이다 뭐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는 어쨌든 현재는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은 뭐예요? 전쟁은 중이라는 소리인데 네. 그 안에서 북한이 뭘 무서워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보고 북한이 뭐가 불만인지를 보고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한테 뭘 요구하든 북한은 이제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 현 시점에 온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쟁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가능한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올 겁니다. 아마 저 미사일 발사 저런 거는 마지막 발악이거나 아니면 빅텍 샀겠죠 뭐. 자기가 빅텍 산 다음에 미사일 쏘겠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때 쓰는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 않고 경협주는 좋을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북한이 지금 미국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반응을 하겠다라고 입장문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또 오늘 DMZ 평화공원이 초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올해 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이 부분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종목들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아스를 위원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아, 이거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도전 백전백승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거든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전백승으로 한번 승을 챙겨갔었던 종목이죠. 맨 처음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완전 초창기에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엔 경협주죠. 이것도 경협주인데 일단은 첫 테마가
저는 아난티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DMG로 좀 다른 나왔습니다. 부분으로 나왔어요. 네, 다른 네.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차트도 좋았어요. 거래량 터진 자리들 보세요. 거래량 터진 자리들 보면은 여기고요. 이전에 뭐 큰 거래량 터진 자리도 사실 여기보다 크게 높지 않아요. 크게 높지 않다는 뜻은 아직 여기 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매집이고 여기도 매집이다. 뭐 이거 자세히 봐야겠지만 네. 크게 봤을 때 대강 봤을 때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올라갈 준비를 끝 마쳤다라고 보여지고 차트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앞에 민경철 전문가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시세 초입에 다 들어와 있어요.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기대를 하게 되고 코아스는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에 백전백승에 넣을 정도로 매집이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종목이다. 가격대도 분명하고 세력들 평단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깔끔한 차트가 잘 없어요. 막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죠. 큐브엔터 이런 게 있었는데 세력들 평단도 깔끔하게 보이고 올라가는 게 조금 분명한 차트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고 언젠가 코아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주면 백전백승 종목에 편입을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입시키기 전에 이렇게 가버리면 편입을 시킬 수가 없죠. 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뭐 그런 움직임도 아니고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편입은 못 시켰고요. 뭐 제가 경협주 노래를 불렀는데 네. 한 포트 두 포트 정도 아난티랑 파라다이스 말고도 코데지 컴바인 말고도 네. 또 한두 포트 정도 넣어 놓으신 분들 내가 올해 상반기에 매매 여러 번 안 하고 돈을 좀 편하게 벌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코아스 매수하셨던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홀딩을 하셨던 분들 네. 잘하신 거고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눌리면 받아볼 만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경협주는 종목이 한 100개는 돼요. 100개만 되면 다행이고 제가 다른 세보진 않았지만 한 150개에서 2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테마가 정말 크죠. 제가 보기엔 종목 수가 제일 많은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정말 큰 테마이기 때문에 경협주가 올라가기 땅 하면은 잘 가죠. 한두 번 상한가도 가고 다 가는데 한 종목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한 테마가 계속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한다. 테마가 그 안에서도 경협 안에서도 테마가 뭐 철도도 있고 뭐도 있고 한 열 몇 개 되고 그 안에서 각각 5개, 10개만 해도 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막 5배, 6배 가기보다는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인지를 하면서 경협주를 이제는 슬슬 한 몇 년 전에 뽑아놨던 이 경협주 여러분들 다 정리해 놓으셨을 거예요. 뭐 철도 뭐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놓고 차트들을 한번 본 다음에 이제 한 종목씩 담아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에 저희 백전백승에 편입이 돼서 매수가를 1,410원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5% 수익을 챙겨간 이후에 저희가 남겨두고 포트폴리오 확인할 때 보여드렸었죠. 그 이후에 지금 상한가 오늘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다른 종목들 그냥 여러 개 다 계속 보고 그러면 분야별로 나눠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경협주 뭐 예를 들면 크라운에테 홀딩스 이게 DMG로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 크라운에테 홀딩스가 경협주 관련주도 똑같은 모습이죠. 사실 좋은 차트고요. 차트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들어온 거래량은 물량 정리가 아니라 매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물량 정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매집이 이만큼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물량 정리를 합니까? 이것도 매집이라 봐야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했겠지만 당연히 이 자리까지 오면서도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정리를 해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겠죠. 아마 전성기 때가 뭐 여기 언저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다, 나쁘지 않다. 조정 시에 매수 받아볼 만하다. 대시세 초입. 첫 시세, 제가 좋아하는 말은 첫 시세다. 네. 첫 시세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 크라운에테 홀딩스랑 코아스가 아닌 일신석재. 그다음에 같은 테마예요. 분명히 같은 테마인데 네. 이화공영. 이거 네. 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제가 방금 물어본 건데. 저는 앵커죠. 전문가님이 아셔야죠. 네.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테마가 첫 시세가 터졌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는 종목들은 그냥 두세요. 굳이 힘이 있는 종목들이 힘이 있는 거고 얘네도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거는 다시 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오늘 이런 음봉을 만들었는데 내일 갑자기 이거를 커버하는 장대 양봉, 크고 강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거를 다 커버한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이런 종목들은 어떤 매매를 하냐. 네.
저항 라인 분명하죠. 저항 라인. 여기 그냥 두고요. 알림 설정해 놓으세요. 알림 기능이 있거든요. 네. 설정을 해두고 다음 날 돌파할 때 그냥 추격 매수 따라가서 짧게 한 4, 5% 먹고 나온 다음에 조정 시 다시 이 자리에서 매수.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가지기에는 이게 과연 이 테마를 따라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애매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돌파 매매 한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지라인 보면서 하는 매매 한 번, 네. 2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네. 짧게 단타도 괜찮고 내려왔을 때 조정도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네. 그냥 코아스, 크라운에테홀딩스, 삼육물산이죠. 삼육물산. 네. 삼육물산도 삼육물산. 내려왔네요. 이거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지금은 코아스, 크라운에테홀딩스 그리고 경협 테마가 퍼질 때 어디로 퍼질지 다른 경협 테마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은 넣어두고 알림 설정 해놨다가 돌파 시 추격 돌파 매매 한번 해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첫 시세를 주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방산주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퍼스텍, 빅텍 이런 종목들도 방산주로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미사일 발사, 뭐 어떤 시험체 발사가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중전선언하면은 지옥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좀 네, 위험하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지금 테마의 본질을 항상 잘 보셔야 되고 뭐 이거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도 우리 그분께서 여기서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글쎄요. 저는 현재 막 엄청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올라갈 차트라기보다는 물량 정리 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저는 이 테마의 본질을 경협 어쨌든 네. 좋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물량 정리 뭐 나쁜 말로 하면 그 세 글자 우리가 차마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그 세 글자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뽀득뽀득 뽀득뽀득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세 글자일 수 있기 때문에 힌트는 네. 드렸고요. 우리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산주는 단타가 아니라면 너무 추격하지는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워낙 차트 자체도 지저분하고 뭐 마지막 여기서 못 정리한 물량 정리하려고 올리는 걸 수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이야기 나눠보면서 뭐 DMZ 테마인데 남북경협주 자체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강했던 방산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북한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테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많은 정보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뭐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관련주들 어제부터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땡큐죠, 땡큐. 땡큐. 네, 고지요. 는 고. 없어요. 네. 고죠. 땡큐는 네. 없고 고다. 그 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뭐 얼마 몰렸다 청약에 뭐 일경? 뭐 네, 경이 네, 넘는 네, 돈이 일경. 몰렸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그 정도 주식시장에 참 사람들이 참 돈이 많다. 근데 기관 수요 예측이니까요. 그쵸. 이거는 기관 사람들이 참 돈이 많다.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 사는구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규모였고요. 말도 안 되는 규모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이 몰렸고요.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그럼 그게 상장하기 직전 그리고 상장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 테마는. 그러니까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인데 사실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싶을 뿐이지 조정도 아니에요. 이거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예를 나인테크, 나라, M&D, 3기 이렇게 있는데 네. 더 있겠죠. 저는 이거 3개만 보이고요. 지금 3개를 찾아봤을 때 이것만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 제일 좋아요. 근데 조정을 많이 받을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조금만 내려와도 좀 조정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와도 공격적으로 이거는 물려도 어떻게든 탈출 기회를 한 번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장 전까지일까요? 아니면 뭐 청약 때까지일까요? 언제까지 고인 거예요? 상장 전까지 이렇게 뭐 쭉 올라간다가 아니고 올랐다가 내렸다가도 또 한 번 이슈가 돼서 오를 거고 잠잠한 하시고 뭐야 그런 게 있었어 하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럼 약간. 상장 이후에도? 상장 이후에는 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상장 전까지.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현재까지는 뭐 일단은 첫 시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이제 슬슬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그 테마가 어떤 이슈로든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쭉쭉 가가지고 정말 뭐 인생 역전 노려보겠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물려도 편안하게 한 번은 시세 줄 때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걱정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크게 물려서 이렇게 막 엄청 막 40% 50% 볼 마이너스 40% 50%볼 그런 종목이 아니고 물리더라도 네. 좀 시세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탈출 기회를 무조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잘해야겠죠. 예, 좀 조정 시 매수의 지지 라인들을 좀 잘 확인하면서 매수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나라 M&D,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강하게 상승했었고 오늘도 뭐 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전까지 보자 하셨는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또 따상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고 또 아닌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네, 따상 IPO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죠. 있는데 이전에 같은 경우에 뭐 게임 밝게 뭐였지? 카카오뱅크나 네. 뭐 그때 무슨 게임이 있었는데 크래프톤? 이 네.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이렇게 코멘트를 했었어요.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 네. 코멘트를 했었고 카카오뱅크 막 고평가다 고평가할 때 은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애매해요. 그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돼서는 일단 돈이 많이 몰리긴 했는데 돈이 많이 몰린다고 무조건 따상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막상 상장을 이 따상이라는 이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보통 좀 상장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거기서 또 한 번 올라갈 때 좀 한 번에 큰 시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 매도 수요라는 거거든요. 매도 대기자들이라는 소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상장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뭐 따상을 가더라도 그게 따상 이후에 또 갈지 아니면 밀릴지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세를 기대를 하고 시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여기에 이만큼의 돈이 몰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상장가, 공모가가 아닌 상장가로 상장을 한 다음에 따상을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매도 수요이지 않을까 현재는 매도 수요일 가능성도 높다. 뭐 상상 이렇게 가는 일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청약이 안 된 분들은 시초가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 이 시초가 이 뭐라고 하죠? 새로 신규 상장주들 네, 처음 종목가? 상장하는 날 어떤 종목들이 따상을 가고 어떤 종목들이 따상을 못 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보신 분들은 잘 대응하실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재원 의원님의 도움 받고 싶다면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백전백승 오늘은 도전 종목 진짜 오랜만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은요. 전기차 충전기 아모센스입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까지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모센스 매수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얼마 잡으면 될까요? 지금 사세요. 한 27,000원인데 27,000원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00원? 27,000원으로 할까요? 네, 27,000원. 네, 27,000원으로 네. 제 욕심에. 네. 네, 지금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AS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45전 31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한전 종목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뭘 볼까요? 일단은 뭐 남북경협주는 아까 얘기를 좀 네, 해주셨으니까. 리오프닝도 안 봐도 돼요. 리오프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반기에 그냥 편하게 돈 벌고 싶으면 리오프닝 사세요. 그러면 되니까 리오프닝 굳이 볼 필요 없고. 네, HMM 한번 볼까요? HMM도 지금 좀 하락을 HMM은 하고 있네요.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HMM 네. 근데 해운, 조선 이쪽 있죠? 해운, 조선 네. 이쪽은 제가 막 특정 이런 기술적인 테마가 아닌 것들을 좀 잘 산업에 대해서는 좀 잘 완전 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데 해운, 조선, 철강 이쪽 있죠. 왜 얘네들이 좋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괜찮아요. HMM 역시도 뭐 이 자리가 지지라인 박스라고는 하지만 이미 한 번 이탈된 이런 페이크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줄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매수를 몰아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해운 물류잖아요, 얘네. 네. 해운 물류 그리고 조선, 철강은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괜찮아요. 한 번은 뭐 이렇게 쭉쭉 상승하는 상승 시세가 아니더라도
반등 시세를 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호재도 많잖아요. 네. 지금 뭐 역대급 수출 실적이다, 뭐 해운 물류 양도 많고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대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큰 물량 정리라고 말할 구간이 잘 안 보여요. 네. 네, 거래량의 흐름도 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물량 정리라기보다는 왜 여기서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시 강한 흠슬라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이렇게 올라갔는데 라고 막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이 샀나? 세력이 샀는지 사람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테마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흠슬라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한번 해운 물류 쪽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지지라인 이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라인 요즘 트렌드예요. 이렇게 한 번씩 이탈하는 게. 네. 요즘은 약간 그 아래로 지지라인을 정말 이제는 잡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뻔한 지지라인을 계속 이탈 조금 했다가 올라가고 조금 했다가 올라가고 조금 했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지지라인 아래로 잡지 왜 위로 잡냐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지라인은 맞아요. 맞으니까 여기로 잡는 거고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이탈을 했다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렇게 분간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지지라인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아스트 한번 볼게요. 아스트가 오늘 한 3% 넘게 상승을 했었다가 이 종목도 좀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시장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다음 주에 승 챙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종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오늘 지금 6,290원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최고가가 6,490원이죠? 글쎄요. 저는 여기 일단은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저항라인을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높은 데서 오늘 뭐 크게 아래로 테스트도 안 하고 지켜줬다라고 보여지고 한 6,1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정도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세히 봐야겠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완전 큰 저항이 아니라 네. 단기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챙겨갈 정도의 시세는 줄 수 있을 정도로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뭐 계속 AS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다음 주에 또 승을 여러 개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센스 가지고 나오셨는데 전기차 충전기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설명 좀 아모센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이전에 전기차 충전기 네. 테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멍하죠. 네, 전기차 충전기 테마 이야기를 네. 할 때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을 했고 첫 시세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 조정 받았잖아요. 매수해야죠. 거기다가 반등 흐름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27,100원이니까 무난하게 5% 정도 여기는 한번 넘어주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5% 여기까지 가면 5% 나오잖아요. 네. 무난하게 승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걱정은 증시예요. 증시 나스닥이 계속 눈에 밟히고 우리나라 차트는 정말 좋은데 나스닥이 정말 눈에 계속 밟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없으시다면 무리하게 현금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증시 제가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인데 반반이라서 뭐라 딱 강력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오늘 종목 내기도 사실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냈고요. 일단 테마 자체도 워낙 좋고 차트도 흐름도 좋고 매집도 분명하고 그냥 올라갈 차트이기 때문에 드렸고요. 한 여기 23,900원은 무난하게 넘을 수 있으니까 승 5% 이상에서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모센스 뭐 워낙 전기차 테마는 좋다고 충전기 테마 좋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지고 나오신 건 알겠는데 차트 흐름이 좋다고 보기에는 좀 차트가 짧지 않나요? 많이 상장된 짧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항상 제가 처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종목들은 좀 애매한데 어떤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인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어. 상장되고 여기서 딱 터진 다음에 네. 그냥 그 이후로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 종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터지고 또 터지고 빵빵빵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도 활발하고 뭔가 이 안에서 지금 움직임이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 움직임의 흐름이 너무 좋다.
이 현재 나온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항상 제가 이 차트의 본개수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의 흐름도 보는 겁니다. 항상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에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고 파는 것보다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을 먼저 보고요. 거래량이 상장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다는 소리. 그냥 단순히 짧게만 설명을 해도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소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충전기 테마도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급등을 하게 되면 5%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내려오면은 뭐 17,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7,000원이요? 네. 17,000원. 그렇죠. 내려올 수 있겠죠. 지수가 좀 눌려진다면 내려올 것 같은데 현재 흐름으로만 보면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7,000원 이 정도 물릴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모센스 오늘의 도전 100점 100승 종목으로 또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마감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30% 하락을 하고 있고요. 2,923.5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장 중에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크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12시 구간부터 저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 저점 구간에서의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거래일째 하락이고요. 다음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00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5,462억 원, 외국인이 2,83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파란불이고요. 13위까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0.77%, 1.16% 조정이 나오면서 각각 77,300원, 1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6%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73% 조정이 나오면서 8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1.72%, 34만 2천 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이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꽤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조정 시장이 나올 때 더 큰 하락을 지금 받고 있네요. 5.03% 하락 나오면서 7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0.48% 조정으로 2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 SDI가 2.85%의 조정 64만 7천 원입니다. 카카오가 2.90% 오늘도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9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1.18% 조정이 나오면서 83,900원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1.16% 조정이 나오고요. 971.8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일째 하락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장 초보다는 오전장의 그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971포인트 오늘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역시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데요. 개인이 1,731억 원, 기관이 645억 원, 외국인이 1,15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11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좋지 않은데요.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77%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30%, 펄어비스가 0.18%, LNF가 0.31%, 카카오게임즈 0.28%로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역시 셀트리온 제약이 1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1%에서 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더 흐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전부 다 파란불을 한 13위까지는 켜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도 오늘 시장 마무리 들어보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들어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시작을 할 때 장 초반에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초반엔 좀 강세를 맞아요. 보여서 제가 네. 다행이다. 나스닥이 2.5%나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버텨주는구나. 왜냐하면은 든든하게 버텼으니까. 네. 든든하게 버텼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날 때쯤 해가지고 1.5% 밀었나요? 1.5% 밀었고 현재로서는 좋지는 않아요. 막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나쁘지도 않습니다. 생각했던 그래요? 대로 차트의 흐름은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꺾을 것인지가 조금 만약에 꺾는다면은 어떻게 꺾을 것인지가 조금 생각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차트는 3,100을 넘어주는 게 맞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이거 뭐 선물도 아니고 청산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포지션 잘못 잡는다고 빚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올해 한 해 작년 이렇게 굉장히 횡보였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횡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위든 아래든 위아래든 변동성이 좋을 겁니다. 변동성이 네. 좋다는 뜻은 아래로 강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도 강할 거라는 얘기고요. 혹시나 물리더라도 비중 조절이 조금 이제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물리더라도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래에서 잘만 잡으면 반등이 강할 거고요. 그러면 그 반등에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반반, 제가 이렇게까지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락이면 하락이다, 상승이면 상승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는 명확하게 상방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네. 근데 어제도 했던 말인데 항상 하락을 가리킬 때마다 얘 왜 이래 하면서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작년에 특히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작년에 네. 70번이 넘게 고점을 갱신한 신고가 지수가 한 종목도 아니고 한 종목이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지수가 그것도 전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의 지수 중에 하나가 네, 그렇죠. 한 해에 365일 중에 쉬는 날 빼고 70번이나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는 70번이 넘게나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참 푸근했겠구나. 거의 3일에 한 번 골로 그러니까요. 신고가를 달성했네요. 네. 그런 지수였기 때문에 하락을 참. 기술적인 거예요. 이건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봤을 때 하락이라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무적의 나스닥, 무적의 나스닥이 또 갑자기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해버리러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쉽사리 나스닥에 대해서 잘 예측을 안 하는데 워낙에 또 강하니까 네.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좀 하락의 이런 징표가 많이 보여요. 지표가 많이 보여서 지금은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너무나도 거슬려서 우리나라 지수도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서 참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리 분석을 하고 저리 분석을 해봐도 하나의 경우 연장파동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기에도 한 번의 반등이 나온 다음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거슬리는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끼는 지금 중인데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시장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예전의 접근법으로는 도무지 요즘 시장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예측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금리 인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라리 예적금으로 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은 그럼 비중이 딱 50대 50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 예적금과 주식이요? 네. 이전에 이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수입을 제가 여러분들의 수입을 다 알지 못하니까 봤을 네. 때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 예적금은 놓으셔야죠. 금리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오른다고요? 그거 예적금 들어서 뭐 가전제품이나 하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적금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왜 그래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식도 여러분들 예적금 드는 정도의 인내심으로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기사 떴더라고. 2017년부터 삼성전자를 한 달도 안 빼놓고 사신 분이 지금 몇 억을 버셨대요. 그분은 시기를 네. 잘 탄 거예요. 시기를 네. 잘 탄 거고 이번에 유동성의 시기를 잘 탄 거고요. 근데 그 삼성전자를 안 사더라도 투자 그 예적금에 드는 기다림,
뭐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저희가 드리고요. 그 조언을 듣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오프닝 이런 거 사놔갖고 근데 예적금은 1년, 2년 이렇게 3년 들면서 리오프닝은 사두고 한 달만 조정을 받아도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네. 바로 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여러분인데 여러분들 뭐 예적금 1년이나 2년이나 기다리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래도 두세 달은 좀 볼 수 있어야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겠고 금리가 아무리 올라봐야 정말 10%까지 올릴 거 아닌 이상 저는 예적금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차라리 주식 포트 안에서 리스크 조절을 하고요. 아니면 주식,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포트는 공격적으로 짜세요. 공격적으로 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일만 해가지고 돈을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화폐의 가치는 100년이 지나도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세요. 투자 안 되면은 요즘 작년에 나타난 신조어인데 이거 네. 방송에서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말하죠. 벼락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벼락부자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더니 거지가 돼버렸다라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랬죠. 근데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너무 풀려서 어느 정도 회수하고 조이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예적금을 드는 기간을 놓고 본다면 그 이상은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게임 하듯이만 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는 네. 벌 수 있으니까 조금 예적금은 금리가 막 정말 10% 이상 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적금보다도 그래도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식이다. 이렇게 최지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런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세요. 위원님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위원님이 무료 온라인 강연에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시나요? 일단은 뭐 2022년이 참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조금은 드려볼까 합니다. 힌트를 조금은 드려볼까 하고요. 여러분들도 사셔야 되니까 힌트를 조금은 드려볼까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힌트의 개수와 정도가 조금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근데 오늘 어려운 시장인데 힌트가 확실히 있긴 한가 봐요, 그러면. 저는 있죠. 저는 있죠. 네네. 여기서는 말 안 할 뿐 저는 있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 또 시간이 더 남아서 더 힌트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여기서 더 드릴 힌트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없고. 그러면 네. 일요일 저녁에 8시에 위원님과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정말 2022년 시작이 되자마자 1월부터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월 중순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좀 한 해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노란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일요일 저녁 8시에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최재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2022년 전략은 여기서 들어보시고요. 이 다음 주 전략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 전략은 오늘 나스닥이 장이 열리잖아요. 오늘 미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갑자기 또 2, 3%를 빼버리고 막 더 빼가지고 막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 걸려버리면은 월요일날 뭐 대응책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좀 대응책을 좀 잘 짜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차트가 사실 막 나스닥이 오늘 막 3%가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월요일에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안 빠지고 캡 조금 하락했다가 갑자기 막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나리오의 흐름, 힘의 사소한 흐름조차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그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정말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게 선물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별 종목 예측하는 거랑 지수를 예측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두 단계 높은 영역이 아니라 완전 진짜 누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보면은 나스닥의 하락도 맞추고 뭐 이전에 상승 때도 기준을 나스닥으로 잡았고요. 이런 지수 예측, 코스피 사소한 지수 예측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보다 선물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정확한 지수 예측을 중간중간마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지수 예측이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힌트, 2022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년 이만큼 횡보했으면 변동성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어떤 힌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좀 많이 참가하셔서 일요일 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은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참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작년 한 해 동안은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한동안 또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을 많이 챙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일요일 저녁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